자, 마지막으로 키프리스 실무 활용 방법입니다. 특허 검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 검색은 실행 주체에 따라서 검색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소의 경우에는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서 기존 특허들을 보고 동일한 연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문 및 연구 결과의 특허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좋은 연구 결과물이 있으면 그걸 특허를 담아야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물로 사업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사업적인 결과물로 수익 발생을 해서 더 발전된 연구 결과에 돈을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중간에 특허라는 구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소에서 다른 연구소에서 뭐 하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특허 검색입니다. 자, 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은 경쟁사 특허를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특허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쪽의 시장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회피 설계를 진행해서 상대방의 특허가 우리 사업을 정지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허 침해 방지 같은 경우에도 제품 개발 시 기존 특허를 조사해서 특허 침해를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센싱 및 협업 기회를 탐색하는 기회로 특허 검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식 작성 및 고도화 프로세스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술 타겟을 선정하고, 두 번째는 타겟의 키워드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장 키워드를 추출하고, 네 번째로는 검색식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검색식 구성을 하고 나서 한 번으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검색식을 만들어서 돌려보고, 다시 검색식을 수정해보고, 검색 결과를 보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검색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핵심 키워드 1 로봇이라고 하고, 핵심 키워드 2 운반이라고 하고, 핵심 키워드 3 음식이라고 하면 로봇, 음식, 운반, 요게 결합돼서 검색 타겟이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집합이 바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검색식을 작성할 때 실무적으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는 추가, 제외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왼쪽에서 보시면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생활용품 쪽에서 사용될 때는 어떤 창틀이라든가 아니면은 문틀 아니면은 어떤 도구의 틀을 의미하지만,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ICT,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에서 사용될 때는 HTML 화면에서 여러 프레임을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산업 군별로 사용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검색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검색 결과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 스프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수철로 사용되기도 하고 봄이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식에 포함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인데, 다양한 표현들을 확장된 키워드에 포함시켜서 검색식을 확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기능적 표현, 축약적 표현, 형태적 표현, 비표준 표현, 외래어 표현, 묘사적 표현, 요것들을 잘 고려해서 키워드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시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키프리스가 얼마나 편의성을 고려했냐면 검색어 확장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자, 로봇의 유의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은 로봇, 그 다음에 로보트, 뭐 요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봇의 검색어 확장 기능을 키프리스에서 사용하면 로보트, 로보트, 오토, 이동체, 이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요런 유사어 사전을 키프리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키프리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PC 코드를 이용한 최신 AI 기반 음식 운반 로봇 기술을 선행기술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랑 뭐가 달라졌냐? AI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운반하는 로봇인데 AI를 탑재한 그런 기술이 뭐가 있냐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C 코드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는 IPC 코드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클릭을 하면
IPC 정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이라고 입력만 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IPC 코드, 분류 코드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IPC 코드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 중에 로봇, 음식, 운반 요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 기술 분야를 지정을 하면 전부 다 AND 조건으로 모여서 검색 결과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색어 확장을 하면서 IPC 코드를 넣으면서 음식에 관한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네이버 랩스에서 로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네이버 랩스에서 만든 로봇들 중에 AI가 적용된 로봇들은 이 특허의 내용을 구현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이버 랩스의 이 특허는 IPC 코드를 G05D101/10 요 내용을 IPC 코드를 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정자동에 요 네이버 랩스에서 만든 로봇이 택배랑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INID 코드가 다 붙어 있죠. 그리고 발명자가 박경식, 윤영환이라고 하는 연구원분들이 요 발명에 참여했다. 자, 그리고 출원 번호를 보니까 분할 출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특허에 모 출원이 있다, 원 출원이 있다 라는 말이고요. 밑에 보시면 원 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 출원은 2020년 11월 30일 날 출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출원의 출원일이 사실 맨 처음에 모 출원의 그 날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빠른 그런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안에 도면을 보면 이 솔루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허를 내실 때 이런 식의 순서도를 잘 구성을 해 놓으면 변리사가 이해하기 더 쉬워집니다. 이 순서도를 준비하지 않고 변리사를 만나면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도가 정리된 상태에서 변리사를 만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청구항을 확인하기에는 오늘 청구항 해석론 시간은 아니니까 이 해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청구 범위이기 때문에 이 특허 청구 범위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해외 특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훨씬 더 큰 나라에서 큰 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하기도 하고 일본 진출을 하기도 하고 인도나 중국, 유럽에 진출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미국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미국 특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파리 협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업 소유권에 관한 파리 협약이 1883년에 체결이 됐는데, 공업 소유권에 관한 파리 협약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특허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원 출원을 했던 그 나라에 출원한 날짜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원 출원 국가의 출원일로부터 1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약에 의해서 특허 출원을 해외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1883년도부터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PCT 국제특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은 각 국가별 출원이 아니라 해외 출원을 위한 전초적인 출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계 특허 획득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전 세계의 국가가 모든 법률이 통일되지 않는 이상 그런 세계 특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특허법이 다르고 국가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나라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빨간 글씨로 돼 있지만 해외 출원을 위한 전초적인 출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PCT 국제특허 출원을 하는 이유는 보통 출원일 후 1년 6개월 뒤에 첫 번째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즉, 약 2년 정도가 걸린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심사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옵니다. 일본, 중국의 경우에 3년 이상 걸리고요. 미국은 3.5년 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등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심사 제도가 있고요. 우선심사는 아무나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선심사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급행료를 내야 됩니다. 우선심사가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뭐 6개월, 7개월, 8개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심사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난 그것도 너무 긴 것 같다. 그러면은 일괄심사라는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이 일괄심사는 조건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우선심사보다. 하지만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CT 같은 경우에는 국내 특허 출원 진행 이후 12개월 안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PCT 국제 특허 출원을 하는 겁니다. PCT 가입국 150여 개의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지위고요. 최초 특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그런데 국가마다 31개월, 32개월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초 특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번역문과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해당 국가로 진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0개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하고 나서 1년 이내에 PCT 국제 특허 출원을 접수를 하면 우리나라 특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즉 2년 6개월 안에 자기가 진입할 나라를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 특허 출원하고 나서 PCT를 걸어 놓으면 내 물건이 어디로 팔릴지는 모르지만 잠재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시간을 2년 6개월이나 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PCT를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왼쪽에 보면 파리 협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는 해외 직접 출원이에요. 이건 1년 안에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출원을 한 지 1년 만에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어떤 나라에 내가 특허를 진출시켜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PCT를 하면 최소 2년 6개월 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박람회도 나가시고 해외 박람회도 나가시고 그래서 해외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 우리 기술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이어가 물어볼 겁니다. 당신 기업은 PCT 출원이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하죠. 우리가 인도에 진입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바이어가 그러면 당신의 PCT 국제 특허 출원이 인도에 진입하면 나한테 실시권을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파리 협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가 사실은 해외 출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PCT 국제 특허 출원이 바로 한국 특허 출원일 이후에 1년 안에 진행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 해외 출원으로는 너무 짧아요. 12개월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2년 6개월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PCT 국제 특허의 최대 장점이고 두 번째는 아주 일원화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PCT 국제특허의 특허 절차가 있고 거기다가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와 같은 그런 레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등록이 될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CT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특허를 동시에 얻는 그런 제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잠재적 지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사무국 와이포에 관람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환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PCT가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가 어느 나라에서 내 기술이 인기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 PCT만큼 효율적인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PCT 출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AI 기반의 음식, 운반, 로봇 기술, 해외 특허 검색, 실무 케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 기준으로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 또는 퍼플렉시티, 클로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LLM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단어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키프리스에서도 이런 유사어 제공을 하지만 이런 LLM을 사용하면 음식에 대해서 food, meal, dish 이런 식으로 유사어를 막 뱉어냅니다. 자, 방법은요. 음식에 관한 유사어를 중학교 수준의 영어로 10개 추천해서 한 문장으로 나열해줘. 그러면은 쪼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도 robot, machine, android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영어로 잘 만들어줍니다. 운반에 관해서는 한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어로
검색 결과를 만들어서 검색식을 만들어서 키프리스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외 영문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전체 체크를 해서 해제하고 미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검색 전문에다가 아까 전에 나왔던 유사어들을 그룹핑해서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별은 and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괄호 열고 그룹 2 괄호 닫고 별 그룹 3 로봇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을 돌리면 국가별로 깔끔하게 빠르게 나옵니다. 총 184만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라고 빠르게 연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발명의 명칭으로 검색의 대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운반, 로봇, 음식 요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 특허 제목만 추출해서 검색을 해보면 400건이 검색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31건, 유럽이 33건, PCT가 21건, 일본이 31건인데 중국이 194건이죠. 중국이 로봇의 진심입니다. 중국이 특허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봇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색 결과 중에 쭉 내리다 보면 여기 보면 Restaurant Service Robot 이렇게 나오는데 출원인이 RGTINC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화면이 짠 나옵니다. 예전에 팝업 방식이 아니라 한 화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GT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회사인 거예요. 미국 특허지만 우리나라 회사. 자, 그래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보니 서봇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2020년에 9월 달에 출원을 했는데 여기 도면이 제품 그림이랑 비슷해요. 귀엽죠? 여기 표정도 귀엽고 여기 위에는 음료 꽂을 수 있는 선반이 있는데 이게 특허 도면에는 일단은 안 나와 있네요. 음식을 운반하는 로봇인 거는 확실하죠. 자, 그리고 AI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좁은 공간도 쉽게 이용하는 다기능 서빙 로봇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특허 검색을 사용할 수 있고 해외 경쟁사가 누가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키프리스를 이용하면 과거의 혁신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혁신들은 키프리스에서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개편된 새로운 키프리스를 많이 사용하시고 과거의 혁신을 많이 만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허법인 BLT의 엄정한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